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이 파업할 경우에 대비해 퇴직자 등 비상 인력을 투입하고 전세버스를 배치하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비해 시장을 본부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일자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은평에서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열려 어르신들이 몰리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이 파업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시는 먼저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 13,000명을 확보해 평시 인력 대비 83%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 직원 183명도 역사 지원 근무 요원으로 배치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대체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에서 60분 연장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교통대책반과 상황관리반 등 8개 실무반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대책본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진행 현황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청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가 29일 은평구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네, 박람회에는 수백 명의 어르신이 찾아 어르신들의 구직난을 실감케 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은평구청 강당에 마련된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장입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일자리를 구하는 어르신들이 몰려 복도까지 긴 줄이 나 있습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다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면접만 여기저기 한 두세 군데 봤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박람회장은 어느새 이력서를 접수하려는 어르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력서에 사용할 증명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면접도 받습니다. 좋은 데 가서 일하겠어요. 딴 데 가서 허드렛 일이나 하지. 그래서 왔는데 결과가 잘 돼야 할 텐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은평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에는 2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모집 직종은 요양보호사와 경비원, 공사장, 신호수 등으로 대부분 단순 노무직입니다.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 좀 하기 꺼려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 일자리로는 생활이 어려워 박람회장을 찾았다는 어르신.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워낙 구직자가 많다 보니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입이 좀 더 높은 그런 일자리가 있나 싶어서 여기 한번 들려본 겁니다. 저희가 이제 70대까지는 경제 활동을 했는데 70 넘어서부터 지금 사업을 자영업하다가 저부터 한 40년 자영업하다가 그러고 나니까 내가 연금도 없고 그래서 좀 생활이 좀 풍부치 못하는 상태입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 절반 이상은 경제적 문제로 취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3년 안에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어르신들의 구직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가 얼마 전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전철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네, 황희 의원을 화상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그 공식 회의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먼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모두 모여서 위원회 체계를 잡았습니다. 김병기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서울 시내 6개 노선에 해당 노선의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간사를 맡는 서울시 6개 노선 지하철 경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의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또 서울시 애로사항을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주민들 지하철을 하면 어떤 것이 더 편익이 있고 유익한지 또 주민들의 또 대대적인 서명 운동도 같이 의견이 나와서 기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난 9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철도 신설 사업들에 대해서 좀 재정적인 문제로 우려를 표했다가 최근에 시정질문에서는 경전철 사업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경전철 사업을 좀 경제적인 시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지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그 두 가지 다 모두 사실 포함됩니다. 시작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비 타당성의 한계 때문에 혹시 이제 비록 교통 복지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시작할 수는 있으나 이게 지나고 보면 경제적 편익이 매우 증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시민들의 편의가 상당히 증진되죠. 그 다음에 예타가 잘못된 거는 해당 노선에 대해서만 편익을 요소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실제로 철도 같은 것은 한 10만 명이 타면은 자동차가 한 10만 대 정도 감소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노선이 이제 강북횡단선이라든가 목동선이 생기면 뭐 88 경인로 서부간선도로 강북강변 또 성산대교 등등의 모든 도로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시 전역의 교통부하가 감소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이동성이 제고됨으로 해서 국토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저 동네가 이동성이 떨어지면 여기 도서관 하나 하나 수영장 하나 저쪽도 도서관 하나 수영장 하나가 필요할 텐데 이게 이동성이 높아지면은 실제로 이제 도서관 하나 수영장 하나만 좀 크게 지으면 될 텐데 이것은 정부의 재정이 상당히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시장이 더 커지고 이동성이 높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이동성이 좋아져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이제 활성화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시민 편의도 증진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국토교통을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하고 또 교통부하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를 편익을 조사하면은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걸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민들에게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은 좀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목동 서남부권과 강북을 잇는 서울의 어떤 강북과 강남의 어떤 교통에 대한 이런 차이도 크고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히 복지적 측면에서도 추진돼야 될 사안이지만 앞서 얘기한 시민들의 편의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교통부하 감소, 비용 절감 등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편익이 동반되는 이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반드시 추진돼야 되고요. 이것은 여야 후보, 특히 이번에 지금 당선되신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도 조기 착공을 하겠다고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프로세스가 실제 추진을 전제로 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추진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자폭 해소를 위한 또 다른 과제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또 같이 이제 논의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 양천구 주민들과 똘똘 뭉쳐서
정부에다가도 재정당국에다가도 설명을 할 거고요. 법 개정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서명운동도 돌입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부족한 생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주유소에 첨단 물류 시설을 건립합니다. 시는 GS칼텍스와 함께 서초구 내곡 주유소를 미래형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유소에는 최첨단 무인 자동화 물류 시설인 스마트 MFC가 조성돼 물류 보관과 픽업이 무인으로 이뤄집니다. 스마트 MFC에서 처리되는 생활 물류는 로봇과 드론 등을 통해 인근 주거지로 배달됩니다. 또 주유소 내에 전기차 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따릉이 등 다양한 공유 이동 수단이 마련돼 주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물류 복합 주유소는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청년 창업인의 집에 입주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청년 창업인의 집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만든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3인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최초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